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틀간 투매에 이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와 함께 대단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급락 조정으로 투자 심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작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투매를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카카오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는데요.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서 나름 마음 편하게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만한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카카오죠. 역사적 고점. 제 기억으로는 이제 18만 3천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수평선이죠. 검정색 수평선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의미하는데,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이후에 4개월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많이 강조해드렸죠. 시대적 주도주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4개월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초까지 상승 이후에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에 이번에 또 1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단기 눌림 목상을 보고 있는데 굳이 뭐 따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내일도 오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또 적당히 조정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마이너스권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면 좀 길게 본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혹은 이제 그 네이버마저도 이미 그 만들어진 기업이죠. 만들어진 기업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지향적 기업이고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제분들 혹은 이제 손주분들한테 주식을 물려준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림이 네이버의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입니다. 2004년서부터 2021년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저는 또 이제 특히 제가 사이클이라든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모든 인간이 사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멸이 되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유기체를 보거든요. 모든 기업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게 뭐 100년 기업일지 혹은 10년짜리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모든 기업은 망해요. 모든 인간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기업도 그렇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절정기가 오는데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이죠. 작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절정기에 진입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네이버의 연봉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좌상단에 보면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 뭐 대략적으로 뭐 앞으로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거기가 지금 카카오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카카오의 뭐 10년 이후의 상황이 거의 뭐 네이버와 유사한 그런 어떤 패턴, 유사한 어떤 그 형태의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세는 대단히 젊습니다. 굳이 그 네이버가 어떤 그 생로병사 가정에서 사람 나이에 비교한다면 대략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한 40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20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죠. 뭐 잘 나가더라도 사실 그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도 또 20대는 많이 하죠. 그게 정상적인 20대 주식인데 30대는 이제 그 직장도 들어가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가정도 이제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부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세상의 뭐 이치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가 이제 그 카카오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네이버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굳이 또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카카오가 없는 상태에서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단언컨대, 뭐 저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100%다 팔으라고 그러죠. 네이버를 팔아서 이제 그 카카오로 바꾸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다소 좀 피상적일 수 있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주도주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국면을 돌파하고 약세 국면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인데 또 그렇다고 따라서는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일 일부 좀 지난번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분들이 하면 한 20% 정도, 20% 전후에서는 좀 매도 해볼 만도 하겠고요. 자, 얘기가 또 옆으로 새나가는데 여하튼 간에 주도주라는 것은 국면을 가장 먼저 돌파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기간이 일치합니다. 일치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0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먼저 상승 전환되고 그리고 네이버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1월 달 들어서 카카오는 역사 고점 돌파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역사 고점 아직까지도 한참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더 비싸요. 네이버보다 이제 그 카카오가 비싸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큰 차이가 없겠다 해서 카카오를 사고 싶은데 네이버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서가 동일한 방향으로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 쪽으로 다 뭉치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제가 뭐 하루 이틀을 사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이라도 네이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카카오 쪽으로 바꾸는 게 아마도 제 얘기가 거의 한 70%, 7, 80% 이상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지금 일봉 차트를 좀 이제 짧게 줄여봤습니다. 짧게 줄여봤는데요. 역시 그 역사의 고점이죠. 18만 3천 원이 아니라 예전에 9월 초, 8월 말 9월 초 고점이 42만 원인데 42만 원을 요번에 이제 그 강하게 돌파했죠.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었어요. 음봉이 4일째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시장이 뭐 크게 풀어주지만 않다면 오늘은 양봉 가능성이 높겠고 뭐 42만 원을 깰 가능성, 42만 원 우리가 흔히 이제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하튼간에 뭐 44만 원 정도 미만 정도라면 뭐 43만 3천 원 정도까지 좀 아닐 것 같아요. 여하튼에 44만 한 5천 원 정도 전후로 하면 조금 물린다는 생각, 항상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너무 이제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 살려고 그러면 안 들은 게 좋은 주식은 잘 안 줍니다, 가격대를. 그러니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 고점에서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살 때도 최저점에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갖고 가면 좋은 결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점에 45만 원대 사신 분들, 44만 원대 이런 산분들 요번에 조금 빠졌는데 요번 뭐 불과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하고 굉장히 멘탈이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우리 살아오는 어떤 그 짬밥을 갖고 물론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살아오는 어떤 그 짬밥을 갖고 그런 건 좀 극복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해서는 절대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제 그 별도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보통 지인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주식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로소득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주식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대략 한 500만 원인데 뭐 5천만 원이요, 치죠. 월급이 500만 원인데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게 도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근로 의욕이 굉장히 저하가 돼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혹은 어떤 자세가 편안하게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뭐 중장기 투자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막연한 요소가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 좀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의 어떤 집단사고는 거의 뭐 한 8, 90% 정도는 이게 등락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일을 못해요. 매일 시세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것도 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것만큼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가급적인 쉬운 주식을 하세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주식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그 좌하단에 그 영업이익 보시면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2070억에서 작년 2020년에 이제 4,400억으로 영업이익이 더블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뭐 20억짜리가 40억 된 게 아니죠. 2천억대가 4천억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니케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세요. 보면 이런 카카오 같은 회사가 없어요. 그 일본이 좀 뭐 하여튼 저도 뭐 일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일본이 어떤 그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기득권 세력들이 안 좋은 건데, 여하튼 간에, 일본은 게 좀 그 진화를 못한 것 같아요, 사회가. 자, 하여튼 각설하고, 하여튼 2,070억에서 4,400억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대략적으로 한 8천억 정도, 더블 정도, 2020년 대비 거의 뭐 100%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이면은 뭐 1조 돌파가 이제 그 1조 돌파 지금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의 사업 구조를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그렇죠. 뭐 미중 간의 뭐 정책적 변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연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이제 뭐 환율, 유가 이런 거 원자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금 한 뭐 97개인가 8개인가 98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 고성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017년도서부터 그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뭐 파동론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상승 충격 1파동이고 조정 2파동이 왔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조정 2파동의 끝자락에 코로나 저점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개입된 세력들의 힘의 세기가 세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조정 2파동 이후에 이제 옆으로 횡보 조정을 약 한 13개월에 14개월 했는데 저는 이게 커다란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거든요. 고3 수험생이 혹은 재수생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는 얘가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인과성이죠. 주가는 철저하게 인과성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역으로 횡보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또 좋다고 볼 수도 없는데 여하튼 간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그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라갔어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피해주로 엮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사들 실적이 뭐 형편없이 안 좋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와신상담 과정 이후에 지금 시장 맥락 흐름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작년 12월서도 상승 전환되는 모습인데 그 조정받은 어떤 과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갔다고 그런 거고 이번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기 때문에 1파동이 고점이죠. 12만 3천원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이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2021년도 장세 최고의 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한한령 해제. 굳이 해제가 안 되더라도 이슈로 가는 거죠. 이슈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점 이후에 작년에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받은 거죠.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미 작년에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자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외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여하튼 뭐 10만 원 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적당하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물린다고 생각으로 우리가 그게 뭐 개인에 따라 목표치가 틀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목표치를 뭐 12만 원 본다 하면 우리가 가격을 잘 잡아야 되겠죠. 12만 원 본다고. 근데 15만 원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폭을 우리가 매수의 폭을 좀 열어낼 것이고 만약에 20만 원 정도 본다 하면 어때요? 20만 원 목표 가격을 20만 원 본다 면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사실 100%가 되겠죠. 굉장히 큰 수익이 되겠죠. 그렇다면 물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량을. 그래서 주식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어떤 분은 그거로 인해서 손해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조금 오늘 홀랑 팔아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로 인해서 한 방에 게임을 끝내버리죠. 냉정하게 우리가 1년에 한두 종목 정도만 제대로 잡아도 사실 1년 농사 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사실. 자,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키움증권 보고서인데요. 1월 19일자 보고서입니다. 딱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저는 이게 카카오도 해당된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제 강력한 어떤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사실 일사천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넷플릭스 존재 전에는 보통 드라마 제작사들이 뭐 MBC라든가 KBS, SBS 외주 받아갖고 돈을 받아요. 그것도 제작비가 뭐 100억이라면 한 7, 8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 어떤 의뢰 관계였는데 이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실 뭐 사자의 날개를 다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미출진 부분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이제 흑자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간 캡티브 채널 편성을 중심으로 제작사가 IP를 보유하는 모델로 성장이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을에서 이제 갑으로 되는 거죠. 그 후에 넷플릭스의 K-드라마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넷플릭스의 법인이 설립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공격적 투자가 발생하면서 제작 재원 및 편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매출 규모와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효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내 디즈니 플러스가 또 국내에 진출한다고 그러죠. 애플 TV도 그렇고 글로벌 OTT 국내 진출 그리고 웨이브라는 것은 이제 SKT하고 이제 공중파 연합입니다.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 이제 CJ하고 JTBC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내도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스튜디오 드래곤이 크게 어떤 꿈을 펼치시는 좋은 어떤 환경. 주가가 크게 오르겠으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또 카카오 요소들 그런 다양한 어떤 모멘텀들을 갖고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만만치 않은 엄청난 어떤 계획이 어떤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특정 선수를 지목해서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뭐 하겠습니까? 뭐 장미란 선수, 뭐 박태환 선수, 수영에, 또 제가 좋아하는 야구 유현진 선수. 그 시대 흐름에 잘 맞은 거죠. 크게 스타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스티브 드래곤, 뭐 카카오 역시도 잘 맞아 떨어져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도에 그 399억에서 작년에 좀 줄었죠.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줄었습니다. 2조 280억에서 작년이죠. 2022년에 550억.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10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거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840억인데 굉장히 지금 뭐라 할까요? 파이프라인이 마케팅 루트라고 표현을 해달라요. 하여튼 그 확장성이 지금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앞전에 우리가 그 투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원 가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처음에 약속드린 게 회원분들 가입하시면 제가 일일이 인사 말씀드리고 적당하게 이제 우리 정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몇몇 분들이 좀 빠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전화도 한번 서운하다는 전화도 받았는데요. 개의치 마시고 그런 분들, 저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꼭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원 가입비는 이제 상기와 같습니다.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50만 원. 예전에는 6개월에 사실 600만 원 있었죠. 1년에 뭐 1000만 원까지 다 했었고요. 자, 정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틀 투매 이후에 가입이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주가는 가입도 조정기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사실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부분 대중 투자가들은 자꾸 추격 매수하거든요. 추격 매수에서는 여러분들 그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울러서 뭐 멘탈도 많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